네, 풍암고 2학년 기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학년 기하를 가르치게 된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인사는 만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물 몇 가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교과서, 필기구,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꼭 준비했으면 하는 게 노트. 지금 준비물은 등교 계약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친구들은 지금 잠깐 멈추고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 그 다음에 자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기하다 보니까요. 수학에서는 좀 덜 사용하긴 하지만 기하에서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릴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컴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는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내할 사항은 이 강의를 빠지지 말고 끝까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스킵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완강을 하시고 등교 개학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만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등교 개학 이후에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요. 올해 지금 배울 과목이 기하인데요. 기하. 기하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현재 고3 학생들은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현재 고3 학생과 현재 고2 학생이 배우는 내용의 기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고3 학생은 수능 과목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현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수능을 무조건 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하는 미적하고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수능 과목이니까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서 나는 수능은 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내신은 반영이 되니까요. 내신 대비 위주로 잘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나는 수능을 기하로 한번 봐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더 심화된 학습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등교 계약 때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준비물 챙겨서 다시 돌아오시면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앞으로 이제 칠판에 내용을 써줄 건데요. 그 내용은 전부 다 노트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다 준비하셨죠? 책이랑 노트랑 필기구, 자, 교수용 자입니다. 이거는. 자, 준비하셨죠? 시작해 볼게요. 이것도 다 써주세요. 1강. 단원 제목부터 쓸게요.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단원은 2차 곡선. 중단원 2차 곡선에서 첫 번째 배울 내용은 호물선입니다. 호물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책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포물선 내용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을 뭔지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기하는 곡선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배웠던 곡선은 2차 곡선 중에 이제 y는 x제곱,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곡선 이런 걸 배웠었죠. 그런 형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배워보자라는 건데, 그럼 먼저 2차 곡선이라는 게 확실히 뭔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대충 느낌은 오죠. 2차. 그러니까 차수가 2라는 뜻이 되겠죠. 그걸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ax제곱, by제곱, cxy, dx, ey 플러스 f는 0. 2차식이죠. x에 대한 a, b, c, d, e, f는 상수고요. 숫자고요. x, y를 문자로 보면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x, y 곱해졌으니까 얘도 2차죠. 뭐 x를 문자로 보면 1차고 y를 문자로 보면 각각 1차겠지만 두 개 다 문자로 보면 2차예요. 얘도.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2차식이에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2차식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 곡선의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2차 곡선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작년에 배웠던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뭐죠 이거? 원. 많이 배웠죠.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은 r인 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2차 곡선이에요. 이해되나요? 뭐 그 전에 더 배웠던 거 쉬운 것도 있죠. 뭐 x제곱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가장 첫 번째 배우는 2차 곡선은 뭐냐면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포물선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우냐면 이제 과학, 이제 물리 쪽에서 많이 배우는데 물체를 던지는 거. 던지면 어떻게 되죠? 직선으로 반짝이 쫙 날아가나요? 힘이 좋은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하다가 제일 높은 점을 딱 도달하면 이제 그때부터 완만하게 또 떨어지죠.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떨어지게 돼요.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을 던졌을 때 만들어지는 형태.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포물선이죠. 포물선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2차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의 포물선은 조금 더 개념이 달라서 같은 개념인데 그걸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긴 해요. 한번 가봅시다. 얘도 써볼게요. 그래서 포물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정점. 정점이라는 게 뭐나요? 정해진 점. 하나의 고정된 점이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점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필요해요. 얘도 뭐겠어요? 그러면 정해진 직선. 그러니까 점이랑 선 하나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있을 때 써보세요.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개념이 막 바로 이해되진 않죠.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들은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 포물선을 정의하려면 정점이라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포물선을 정의하려면 직선이라는 게 필요하다. 점과 직선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개념은 뭐겠어요?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뜻은 외워두셔야 합니다. 외워두세요. 정점과 정직선이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는 개념을 외워두고 이거를 좀 한번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면요. 자, 준비하라고 했죠. 우선 포물선을 정의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점과 정직선.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정점. 아무 데나 하나 찍어봅시다. 정점. 정직선은 요 왼쪽에다가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정점이고 하나의 정직선이에요. 하나의 정점, 하나의 정직선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말이 좀 헷갈린데 가장 쉬운 점부터 좀 찾아볼게요. 가장 쉬운 점 어디 있을까요? 정점하고 정직선에 딱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어서 절반. 여기 같은 점이겠죠. 이 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거리와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겠죠. 이해되나요? 또 다른 점 더 하나 찾아볼게요.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 데나 하나 찍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정점에 이르는 거리죠. 이게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이렇게 내려가요. 두 개가 같나요? 걔가 훨씬 길죠. 그럼 이 점은 포물선의 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개의 선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찾아보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찾아? 얘는 좀 더 짧아야 되겠고 여긴 좀 더 길면 좋겠으니까 이 정도쯤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내려야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얘의 길이가 같은 점들을 하나 찾아주면 돼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하나만 더 밑에도 하나 찾아볼까요? 밑에 찾으면 뭐 이쯤 하나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멈춰놓고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점이 같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진 게 포물선이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나요? 다시 포물선을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점이라는 게 필요하고 정직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정점과 정직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운데 거 찾아줬죠. 그래서 딱 그어서 반으로 쪼갠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 가상의 두 개의 선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가상의 선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가상의 선 그려보면 다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점들을 포물선이라고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이게 포물선인데 새로운 개념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봅시다.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정점하고 정직선. 얘는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이름을 좀 붙여서 이름을 부를 거예요. 정점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정점은 보통 알파벳 기호로는 점이니까요. F를 많이 써요. F라는 알파벳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F는 무슨 점이라고 하냐?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점. 됐나요? 정직선. 직선은요, 보통 점은 대문자를 쓰고요. 선은 소문자를 써요. 그래서 소문자는 보통 L을 많이 쓰거든요. 직선은 앞으로 L이라는 기호를 많이 붙일 거고요. 이 직선을 앞으로는 준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준선. 됐나요? 정점과 정직선 우선 개념 나왔고요. 여기 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점. 뭐가 중요하냐? 여기 가운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 점 있죠. 중요해 보이죠? 이 점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꼭지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떤 게 있냐면 이 초점에서 준선으로 수직으로 바로 내린 점을 이렇게 연장을 하나 해요. 이 연장. 우리가 좌표 표면에서 마치 뭐처럼 보이죠? X축처럼 보이는 거. 그 X축처럼 보이는 애를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축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용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점, 준선, 꼭지점, 축.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점하고 준선은 뭐 정점, 정직선이니까 냅두고 꼭지점하고 축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축이라는 건 뭐냐면 축. 한번 써보세요.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 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축이라고 하겠다. 뭐 그림에서 그냥 봤을 때 이게 축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꼭지점. 꼭지점은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의미합니다. 포물선하고 축이 만나는 요점을 꼭지점. 그리고 초점에서 바로 내렸을 때 딱 가운데로 쪽이 제일 찾기 편한 그 점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이게 우선 포물선의 기본 정의입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합시다. 방금 우리 그 포물선의 정의 간단하게 배웠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였죠? 정점과 정직선. 그 다음에 개념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 그거를 싹 모아놓으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됐었던 기억나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뭐 해볼 거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까 해요. 우리가 원에 대해서 배울 때도 처음에 원은 뭐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이렇게 배웠다가 나중에는 한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라고 배웠다가 작년에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를 식으로 멋들어지게 표현을 했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런 식으로 포물선도 이제 개념은 알았어요. 이렇게 던지면 포물선 형태로 나오지.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정확한 정의는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구나. 그럼 이제는 방정식은 뭘까?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한번 직접 구해볼까 해요. 방금 했던 정의를 이용해서. 봅시다. 포물선을 우선 정의하려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정점과 정직선. 근데 우리 새로운 그 정점과 정직선의 용어를 배웠죠. 뭐였죠? 초점과 준선. 그래서 포물선을 정의하려면 우선 초점과 준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점은 우리가 편의상 뭐 F라고 했죠. P,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초점은 P, 0으로 주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라고 한번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하는지는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좌표 평면을 그릴게요.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초점하고 준선 표시합시다. 초점 P, 0인데 P, 0이니까 0, Y좌표가 0이잖아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Y좌표가 0이니까 X축 위에 있겠구나. 그래서 편의상 P를 양수로 잡고요. 그냥 여기를 한번 F라고 해볼게요. P, 0. 괜찮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 X가 마이너스 P면 어디의 평행이죠? Y축의 평행, 세로로 서 있는 선이죠. 그래서 네, X가 마이너스 P니까요. 그러면 여기 반대쪽으로 와서 요 마이너스 P라는 지점에서 세로로 반듯한 얘가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왜 초점과 준선을 이렇게 준 거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배우는지 알겠나요? 왜 그럴까요? 꼭지점이 어디에 있죠? 꼭지점이 원점이죠. 꼭지점이 원점. 그래서 얘가 제일 그리기 편하고 제일 형태도 보기 좋고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과 준선을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 뭐 간단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포물선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위에요. 아무거나 한 점 잡아볼게요. 한 점. 뭐 P라는 점을 잡으면 이거는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P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P에서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이 PF의 길이와 이 준선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죠. 수선에. 그럼 수선의 발을 우리가 보통 편의상 많이 쓰는 알파벳은 H에 수선의 발은 H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PF와 PH의 길이가 세 개로 해야겠다. 같다. 라는 게 포물선의 정의였죠. 이해됩니까? 따라오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P라는 점을 편의상 x, y라고 할게요. x, y.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포물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x와 y의 관계식. 여기에서의 p는 상수예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수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이 정의를 가지고 x,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 정의가 뭐였냐면 요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PF랑 PH랑 같다라는 걸로 난 증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봅시다. P는 X, Y예요. F는 P, 0이에요. 이거 두 개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기억나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구하면 되는데 지금 H좌표는 있어요? 없어요? H좌표는 아직 안 구했죠. 근데 우리가 뭘 하냐면 X, Y에서 수직으로 내린 걸 알아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 X좌표는 뭘까요? X좌표는 다 마이너스 P니까 여기 마이너스 P겠죠. Y좌표는요? 여기서 그대로 왔죠. Y좌표는 요 Y좌표랑 동일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Y, 마이너스 P, Y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요거를 쓰면 돼요. PF부터 해봅시다. PF의 길이 어떻게 하면 돼요?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x끼리 빼고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y 제곱 y 빼기 0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pf죠. 됐나요? ph는 얼마죠? ph는 y는 똑같으니까 x끼리만 빼면 되죠. 그죠? 원래 x 이게 이제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모르지만 우리가 편의상 오른쪽에다 썼으니까 그냥 x가 크다고 생각하고 x 빼기 마이너스 p니까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p죠. 이해되나요? 원래 절대값 씌우긴 해야 돼요. 얘는 뭐 상관없지만 이제 이걸 정리하면 되죠. 정리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정리는 쌤이 빠르게 할 테니까 뭐 이제 좀 따라오기 힘든 친구들은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양변 제곱합시다. 제곱하면 얘 바로 전개해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 오른쪽 제곱하면 x제곱 2px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죠. 양변에 x제곱 없어지고 p제곱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p는 넘어가면 플러스 2p로 바뀌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y제곱은 4px. 더 이상 정리할 거 있나요?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p,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정리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초점 f는 p, 0. 그 다음에 준선 x는 마이너스 p이면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y제곱은 4px라는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도 문제 없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초점은 얼마란 얘기일까요? p, 0이라겠죠.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준선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p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p가 1이라면요. 그러니까 4x라는 식이면 초점은 1,0이 돼야 되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런 기호를 썼어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작년에 명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뭐 여러 번 얘기할게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이런 거 생각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초점이 준선이 이렇게 되면 오른쪽 y제곱은 4px다 라는 건데 반대로 y제곱은 4px면 초점과 준선이 p, 마이너스 p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되냐면 반대쪽 화살표도 가능해요. 이거를 작년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배웠었어요. 그것까지는 기억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초점이 p, 0, 준선 마이너스 p면 y제곱은 4px다. 반대로 y제곱은 4px를 보면 초점이 p, 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초점이 2, 0이에요. 준선이 마이너스 2예요. 식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y제곱은 12x예요. 그러면 초점, 준선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직 덜 한 사람은 끊었다 다시 하고요. 다른 사람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p가 얼마란 얘기죠? p가 2란 얘기예요. 그러면 4p, 요 p 자리 얼마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돼요. 그럼 식이 얼마일까요? y제곱은 8x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얘는 이 자리가 4p 자리잖아요. 4p가 얼마란 얘기예요? 12란 얘기죠. 그럼 p는 3이란 얘기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초점 f는 3,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책 보면요. 책 12페이지. 책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페이지 문제 1번. 그럼 뭐 간단하니까 한번 책에다 잠깐 풀어볼까요? 다 푼 사람은 봅시다. 덜 푼 사람들은 끊었다가 다시 보세요. 1번 봅시다. 초점이 3,0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요. p가 얼마죠? p가 3이죠. 3.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 3이니까 12x 이렇게 나오면 되죠. y제곱은 12x. 2번은요.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p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y제곱은 마이너스 2x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넘어가서 13페이지 예제 1번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시 얘기하지만 쌤이 칠판에 쓰는 모든 내용들은 너희들 노트에 기록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13번 예제 1번, 13페이지 예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래요. 봅시다. y제곱은 8x인데 초점, 준선,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네요. 해봅시다. 우선 이제 식 보면 우리 찾을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쓰면 이제 풀이라는 뜻이에요. 솔루션. 그냥 약자로 이렇게 쓰면 풀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쌤은 항상 쓸 때는 페이지를 쓰고 문제를 써요. 이것도 가능하면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공부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봅시다. y제곱은 4px인데 이 4p가 8이에요. 그럼 p는 얼마죠? 2죠. 그럼 초점 f는 2,0. 준선 x는 마이너스 2죠. 됐나요? 그래프도 그려보래요. 그래프. 한번 찍어보면 여기가 2,0 여기가 초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준선이고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꼭지점 마찬가지로 원점이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13페이지 문제 2번. 13페이지 문제 2번. 요거는 한번 노트에 풀어볼게요.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노트에 풀어보세요. 등교 계약을 하면 이런 문제풀이는 다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가능하면 잘 공부를 하시고 빼먹지 말고 노트 정리도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1번 y제곱은 x. 덜한 사람들은 끊고 다한 사람들은 봅시다. 4p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p는 4분의 1. 초점은 4분의 1,0. 준선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프는 얘랑 사실 간격만 좀 차이 나죠. 똑같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y제곱은 마이너스 12x. 4p가 얼마죠? 마이너스 12. 그럼 p는 마이너스 3. 초점은 마이너스 3,0. 준선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는 이번엔 초점이 이쪽이에요. 준선이 이쪽이고.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이번엔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그려도 포물선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똑같죠. 개념상 이렇게 이건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같게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포물선의 정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좀 해봤어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기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쉬운 과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외울 것도 많고 좀 이해하기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좀 잘 듣고 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빼먹지 말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주제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쌤이 잘하게 만들어 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만나서 또 더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2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